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이 아마 공휴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온라인으로 올릴 생각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업까지 하고 원래 목요일 시험인데, 그럼 이제 이틀 만에 뭔가 공부하고 시험 보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수업, 그러니까 다음 수업이 목요일이지. 목요일 수업 제가 촬영할 때 약간 이제 길게 해서 그 수업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업은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 PCA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했다가, 왠지 저번 시간에 시험 문제 유형을 공개하면 그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막 푸는 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공부할 것 같아갖고, 어차피 그 이제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의미 위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좀 그 코드가 이제 너무 지저분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그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는 거고, 요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썼는데, 이외에 이제 플랫 할 때 마커 사이즈는 2로 고정하고, 이제 요거는 원래 이제 스캐터 플랫 같은 거를 그리면 어 뭐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약간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이 테두리가 항상 있었거든요. 요 이제 테두리에 그 굵기를 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테두리를 없애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림들이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요거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이제 우산 자료 있죠. 우산 모양으로 이제 생긴 그 자료를 이제 불러오는 코드이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그리는 플랫. 그러니까 요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는 플랫이고, 요건 이제 토익 데이터라고 써 있기는 한데, 요건 이제 다중공성성을 의미하는 데이터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불러와주고, 그리고 이제 x하고 y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함수를 처음 쓰는 거니까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x는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그 컬럼들로 있고, 이게 뭐 그 꽃받침의 넓이 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y는 그 종류를 문자열로 쭉 저장한 매트릭스, 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편의상 x의 디멘전이 n by 4인데 요거를 이제 n by 3를 우리가 관측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컬럼들, 그러니까 x4를 이제 버렸고, 이거를 이제 버린 결과를 우리가 x라고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svd를 걸고 쭉 정리해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일단은 살펴볼 게 만약에 이제 P2는 X에다가 V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 요거는 이제 G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G로 바뀐 결과에다가 다시 V 트랜스포즈를 걸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V하고 V 트랜스포즈가 I가 되니까 그냥 X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P1, P2를 비교를 하면은 똑같은 그림이 좌우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하고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알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 V를 취하는 게 아니고 V 트랜스포즈, 아니 그 V 틸드라는 거를 이제 잡아요. V 틸드는 이제 V1, V2는 똑같이 V하고 똑같은 애를 유지하고, 마지막에 V3를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빵으로 만드는 그런 애였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P3 이게 그 지축이 빵으로 되면서 이게 팍 눌려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딱 눌려버리게 되는데 이 상태로 이게 그러니까 그 지축으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해줘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얘하고는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이제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차원 축소된 애인데 이 차원 축소된 애가 이제 원래의 자료를 거의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려주면은 이 왼쪽이랑 오른쪽 보면 얼핏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실상 요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까지는 이 그 아예 그냥 두 개의 컬럼만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컬럼 숫자가 이제 하나 적게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여기 축소된 그 V를 트랜스포즈 시켜줘요. 그래도 요거는 또 요렇게 하면은 이 P4는 P3하고 당연히 결과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P1이랑 P2의 결과는 똑같고 P1이랑 P2의 결과가 똑같은 이유는 여기가 이제 I가 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P2하고 P3를 비교하면은 요렇게 된 거하고 요렇게 된 거의 차이인데 얘는 사실 V를 곱한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축을 빵으로 만든 거니까 이걸 눌러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누른 상태에서 다시 복원을 하는 요 프로세스를 거쳐주면은 이 P2하고 이제 P3는 약간 이제 다른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 P3를 이제 수식적으로 쓰면은 이제 요렇게 다시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왜 똑같은지는 따져보세요. 그냥 써보면은 금방 나오니까. 결국에는 P1을 가지고 이제 P4를 만드는 요게 이제 PCA를 해서 이제 차원을 이제 눌러버린 다음에 그다음 다시 이제 백한 건데 이 왼쪽을 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이 오른쪽을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사실상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를 원래 데이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분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X1, 2, 3를 가지고 Y를 찾는 어떠한 그 규칙을 배울 때 굳이 이제 X1, X2, X3에서 Y로 가는 규칙을 배우기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X1이 이제 리컨스트럭트 되고 X2가 다시 재조합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Y로 가는 규칙을 찾겠다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PCA를 해가지고 차원을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취해도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냐. 요 논리가 이제 PCR이라고 해요. PCA 플러스 리그레이션을 합쳐갖고 PCR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PCR에 대한 그 어떠한 직관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의 차이 같은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요렇게 막 그 돌려도 어떻게 봐도 이게 3차원 공간에 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좀 잘 보면은 뭔가 이제 느낌이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플레인에 인베딩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원에 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되게 어떤 하이퍼 플레인이 있었고 그 위에 데이터가 이제 매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2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의 랭크를 따져보면 왠지 2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겹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축을 기준으로 팍 눌러버린 게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아마 그 회귀 분석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게 사형의 개념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다 눌러버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왼쪽이랑 이제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은 원래 데이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플레인 위에다가 사용된 것 같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두 가지 주제가 처음에 이제 PCR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형에 대한 것입니다. 사형은 아마 좀 설명하다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직관은 그냥 이제 오른쪽 그림을 이제 원래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이제 별 차이가 없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사용 행렬에 대한 어떤 이제 직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PCR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원래 이제 회귀 분석이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로 요런 꼴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PCA 강의 노트가 있었을 건데 좀 옛날 그 강의 노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주성분 분석, 그러니까 PCA를 처음 할 때 X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X보다 이제 그러니까 정보는 거의 유지하면서 저장 비용은 좀 더 이제 저렴한 매트릭스 이제 G를 만들고 싶다. 이제 요런 그 모티브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G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G에 이제 적당한 변환 V를 취하면 이제 X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 요런 거를 이제 소망을 하면서 그 풀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SVD를 이용하면은 여기 S는 요 형태에서 요렇게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D1은 뭐 D1, 뭐 D2 뭐 이런 이제 대각선 값이 있고 그다음에 D2는 또 뭐 그 어떤 대각선 값이 있는데 이 SVD를 하게 되면은 대각선에 있는 원소 값들이 큰 순서대로 이제 쭉 정렬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원소 값들이 이제 큰 것들 위주로 여기는 이제 작은 것들 위주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핵심은 뭐냐면은 얘를 적당히 이제 요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좀 그 대각선에 있는 원소값이 작은 것들은 빵으로 만들고 그냥 버려버려도 원래 있는 x랑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x가 무슨 어떤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임의의 매트릭스라도 이런 게 다 성립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요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이미지 자료였죠. 그래서 이미지 자료가 이제 x가 원래 n by p 매트릭스가 이제 세 장이 이렇게 딱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 세 장 겹쳐 있는 것 중에 이제 각각의 채널에 접근해 갖고 SVD를 걸어 갖고 여기 있는 뒤쪽을 이렇게 버린 다음에 리컨스트럭트 하면은 원래 이미지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재구성된 이미지하고 육안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값들이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거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U1, D1, V1이랑 X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요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얘가 이제 G라는 애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적당한 변환 B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그 PC에서 나왔던 기본 세팅인데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X 베타인데 이 X가 지금 X는 이꼴 U1, D1,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U2, D2, V2의 트랜스포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을 그냥 대충 무시를 해도 요게 이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대신에 요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베타는 이렇게 붙여주고 마지막에 입실론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얘를 요거를 이제 G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B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쪽을 G라고 요렇게까지로 또 G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V1 이제 트랜스포즈의 알파 베타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지금 X를 G라는 좌표기로 이제 바꾼 거죠. 요렇게 이제 바꾼 거는 X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제 점들에 대한 정보를 막 이제 돌려요. 로테이션을 막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한쪽 축을 기준으로 프로젝션 파닥 시킨 거죠. 그래서 G를 만들었습니다. G를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G를 바탕으로 G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4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G는 디멘전이 3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G1, G2, G3를 새로운 변수로 보고 그냥 여기에서 나는 리그레션 할래. 요게 이제 PCR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얘가 그 새로운 설명 변수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V1의 트랜스포즈 베타에 해당되는 거는 그 새로운 설명 변수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제 코에피션트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G까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PC의 정의에 따라서 쭈루룩 쓴 것이고, 여기 있는 알파는 요렇게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는 모형이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인데, 요거하고 그냥 거의 비슷하게 Y는 G 알파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모형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요러한 데이터를 관찰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을 풀면 되지 왜 굳이 G 알파 플러스 이제 입실론을 풀면 되냐? 요거를 이제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차원 축소. 그러니까 X의 디멘전이 원래 이제 되게 큰데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G라는 작은 차원으로 바꿔갖고 풀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뭐죠?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X끼리는 릴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끼리 릴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G는 다 이제 독립이겠죠. 그러니까 G1, G2, G3 이런 애들이 다 오소고나라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오소고나란 컴포넌트를 만들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G 값을 그냥 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차원 축소에 대한 이득이 있고, 차원 축소를 굳이 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게 그 설명 변수들이 다 이제 직교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Y는 G 알파 플러스 입실론 이러한 데이터를 관측했고, 심지어 여기 있는 G는 모든 컬럼들이 그냥 오소고날하고 이러한 거를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되죠. 요거에 대한 이제 알파 해석 값을 추정하려면은 얘를 그냥 X로 보면 되니까 G 트랜스포즈 G의 인버스의 G 트랜스포즈 Y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냥 X 자리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G를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딱 구했어요. 알파에서 딱 구한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G하고 알파 헷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이 세트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좀 그 G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석할 때 원래 디멘전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X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알파도 뭔가 이제 베타 비슷한 거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G를 X로 바꾸기 위해서는 뒤에 V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G가 U, D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알파를 베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차원 축소가 안 됐다고 치면은 이 알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는 그 V의 트랜스포즈 베타 이제 요게 그냥 알파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게 한번 설명하기 어렵지. 설명하고 나면은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꼴 그러니까 그 물결 쓰지 않고 그냥 다 이꼴로 표현하면은 UDV 트랜스포즈 베타 플러스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G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차원 축소 안 하고 난 직교화만 하겠다. 요런 관점으로.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알파가 되죠. 그럼 G를 다시 X로 바꾸려면 뭐를 해야 돼요? V 트랜스포즈를 G에다가 곱하면은 다시 이제 X가 되니까 G를 X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하면 되고, 알파를 이제 베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돼요? 왼쪽에다가 V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V 트랜스포즈 베타인데 이제 요게 이제 날아가니까 V는 직교 행렬이죠. 그래서 이제 V 트랜스포즈 V하고 V 트랜스포즈하고 둘 다 I가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결이었으면은 얘는 그냥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X로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하여튼 뒤에다가 이제 V 트랜스포즈로 곱하면은 X 비슷한 게 되고, 그럼 여기에도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제 V1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애를 이제 곱하면은 여기 있는 그 애가 이제 그러니까 베타햇이랑 비슷한 뭔가가 리컨스트럭트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토익 데이터 요것도 이제
종강이 되면 마음이 너무 급해진단 말이야. 요거는 그 우리가 다중공성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었던 데이터이고, 이제 왜 그 첫 번째 컬럼이 GPA 학점을 의미하고, 이제 두 번째 컬럼은 토익 점수, 마지막 컬럼은 탭스 점수인데 토익 점수하고 되게 비슷한 그 특징이 있었고, 요러한 그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관측이 되었으면은 X2하고 지금 여기 있는 X2하고 X3하고 되게 릴레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수의 추정값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말로 이제 그 베타에서의 베리언스를 크게 만들고, 베타에서의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면은 오버피팅의 문제점이 생긴다 했죠. 왜냐하면 되게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 플러스 995 이러한 그 코에피션트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료에 왔을 때는 어떤 이제 언신 데이터에 대해 갖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게 리츠였습니다. 어떤 람다라는 거를 이제 도입해 갖고 여기 있는 그 애들을 눌러줘서 분산을 이제 베타 햇에 대한 분산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PCR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관측한 자료가 여기 이제 Y는 이제 연봉이죠. 연봉이 이제 5,500, 6,4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치면은, 이 X라는 거를 SVD 하면 이제 UDV 트랜스포즈와 같은 형태로 이제 될 거고, 이거는 필요 없네. 여기에 이제 그래도 이 D를 좀 먼저 볼까요? D를 먼저 보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처음에 두 개는 되게 큰 값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요런 값이 들어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제 진짜 얘가 0이었으면 역행렬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가 이제 0에 가까우면 역행렬이 그냥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얘를 버리고 앞에 있는 두 개만 써도 원래 있는 X에 대한 정보를 거의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차원 축소하면서 우리가 그 얻은 직관이었고, 그거를 이용해서 V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컬럼 와이즈하게 분해해서 V1, V2, V3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V tilde로 만들고, 그래서 X에다가 요렇게 V tilde를 곱하게 되면 2차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건 이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G1, G2라고 생각을 하고, 이 G1, G2에 얘를 이제 새로운 설명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Y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G에다가 어떤 이제 그 코에피션트를 곱해가지고 Y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대충 이제 이러한 그 규칙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는 벡터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파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는 지금 근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 5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600이란 거잖아요. 그럼 G를 1만큼 증가하면은 이제 연봉이 이제 마이너스 5만큼 이제 깎인다는 거고, G2를 1만큼 증가하면 마이너스 600만큼 연봉이 깎인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도메인으로 바꿔갖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G1, G2가 이제 뭐 직교도 하고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X1, X2, X3를 우리가 변화시켰을 때 Y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다시 백해줍니다. 그래서 X에 대한 거는 당연히 X에 대한 거는 여기 요거를 이제 해주면 되겠고, G에다가 이러면은 그 이거는 이제 거의 X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볼까? 다 보일라나? 다 보이죠. 그냥 뭐 거의 X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700인데 699.996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765인데 이게 765는 002, 001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거가 있고, 그냥 거의 그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특징이 얘하고 그냥 거의 이꼴이죠. 그렇죠? 거의 이제 똑같은 값이 들어 있고, 여기는 이제 약간 다른 값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있는 디멘전을 실질적으로 이제 G는 랭크가 이제 2일 건데, 차원을 하나 버리면서도 원래 데이터로 거의 이제 똑같이 복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복원을 하는 거고, 코에피션트를 리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이제 v tilde로 이제 곱해갖고 베타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600 그 다음에 2.5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마치 뭐를 한 것 같아요. 리치로 그냥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눌러버린 거랑 같은 효과가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면 잘 추정을 한 건데, 이게 뭐 그냥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00에 뭐 1005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이 코에피션트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PCA를 해가지고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그 축소된 곳에서 이제 알파 해시라는 거를 구하고, 걔를 다시 이제 베타로 이제 복원시켰을 때에는 마치 이제 리치를 통해 갖고 누른 것처럼 여기 이제 두 개가 합리적인 값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10주차에서 이제 했던 내용 중에 그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냥 완전 생으로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열을 가지고 그냥 베타에서 그냥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SVD라는 걸 이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뭘 했었지? 요렇게 이제 두 개를 소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R 스타일로 이제 하는 거하고 이제 파이썬 스타일로 이제 하는 코드의 이제 결과하고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좀 재현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좀 다시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 베타에서 요렇게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요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은 D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말은 이제 D 중에서 하나의 값이 이제 대각선 원소의 값이 0이면 어떡하냐. 음수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SVD의 D는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대각선의 이제 원소값이 빵이 되면은 걔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이제 역행열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역행열 비슷한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0은 그냥 역을 취해서 그냥 0이 된다고 치고 나머지만 역수를 취해가지고 하는 테크닉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으면은 요런 문제가 있을 때, 초코하고 이제 바닐라가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이제 원하는 인코딩 하게 되면은 그 초코가 이제 1, 그 다음에 바닐라가 바닐라이면 1, 요런 이제 n/3 매트릭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때 그 초코를 의미하는 더미 베리어블이랑 바닐라를 의미하는 더미 베리어블은 두 개를 이제 플립하면 이제 똑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릴레이티드 되어 있죠. 그래갖고 요거의 역행열은 존재하지 않게 돼서 원래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떠한 마지막 변수를 이제 빼가지고, 동의 변수에서 마지막 변수를 빼가지고 차원을 맞춰줘서 이제 해야 됐고, 파이썬은 좀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SVD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SVD를 이용해서 코에피션트를 맞춰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바이어스 텀을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테크닉을 썼습니다. 아무튼 저거를 이제 했을 때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지식을 잘 좀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 분석이 약간 쉬워질 것 같았는데, 파이썬에는 이미 좀 저런 방어로직이 다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냥 뭐 더미 베리어블 처리 같은 거를 잘 몰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도 이제 일단은 돌아간다라는 그런 장점 같은, 뭐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특징이 있었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토익 데이터에서 XY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SVD를 하면 UDV가 나오잖아요. 이 UDV에서 D1, D2, D3를 이렇게 쭉 볼 건데, 이 D1, D2, D3의 D3 값이 이제 되게 이제 작은 값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그 마지막에 있는 거가 이제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0으로 치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건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행열을 할 때 뒤에 이제 인버스를 원래는 다이아고날 1 D1 1 D2 1 D3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0으로 이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에서는 아니겠지만 베타에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 방식으로 구하면은 이때 나오는 게 어때요? 그 여기 위에 있는 얘처럼 얘도 이제 2.5, 2.5로 이제 계수값이 이제 눌려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도 그냥 PCA를 한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한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수업 외적으로 하나 이제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편의성을 좀 주는 거긴 한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엄밀한 이해를 약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굳이 또 이렇게 쓰면은 다 되니까 엄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예제거든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방식이 원래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거를 할 때 개수값 있죠. 이러한 개수값을 딱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사관법이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 그 방식은 뭐냐면은 적당한 초기값을 처음에 뿌립니다. 그래갖고 최초의 YS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YS는 우리가 원하는 YS 모양이 아니네 해서 이제 적당한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개수값이 2.5, 2.5잖아요. 그러면은 딥러닝에서 만약에 요거를 돌린다 그러면 이거를 뭐 0하고 0.1 아니면 요 0.1, 0.1 요렇게 이제 뿌리던가 아니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뭐 5하고 뭐 100이다 초기값이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면 얘가 이제 4가 되고 얘는 한 80 정도로 확 떨어지고 그 다음 업데이트하면 3으로 되고 뭐 얘는 이제 50 정도로 이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얘는 이제 2.7 요렇게 되고 여기는 뭐 또 한 10 정도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쭉쭉쭉쭉 진행되면서 얘가 2.5하고 2.5 근처로 이제 갈 때까지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중공성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트루 개수값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이제 토익이랑 탭스하고 GPA가 섞여 있는 예제. 그래갖고 학점 1.5로 연봉 600만 원 오르고 토익이 1.5로 연봉이 5만 원 오르고 탭스는 연봉에 상관없고 이제 이러한 식이었잖아요. 초기 값을 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00, 그 다음에 뭐 900, 그 다음에 요것도 한 1000, 요 정도로 이제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까? 994 이렇게 할까? 그러면 얘는 이제 1000이 아니고 이거 트루가 이제 600으로 가야 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0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확 갱신이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갱신되는 거는 잘 알려진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면 되는데 얘는 이게 5 쪽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995로 가고 얘는 그냥 얘를 유지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1000이죠. 그렇죠? 여기서 얘는 멈춰버려 그냥.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수렴합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바꿀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원래 데이터로 잘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추정된 계수값은 되게 문제가 돼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통계학자들은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를 당연히 추천하겠어요. 이 계수값을 람다를 이용해서 누르고 싶어 하겠죠. 리스지의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어떤 람다를 써갖고 이런 거를 이제 눌러버리게 되면은 로스가 바뀌게 되면서 여기 있는 값들이 5, 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초기 값을 그냥 0 근처로 뿌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해봤자 뭐 0.01, 마이너스 0.01, 플러스 0.01 이렇게 뿌려버려요. 그러면은 초기 값이 0 근처에서 우선적으로 탐색하겠죠. 이러한 엄한 데서 탐색하는 게 아니고 0 근처에서 초기 값이 탐색하다가 수렴하는 게 해봤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2점으로 수렴하진 않거든. 뭐 해봤자 2,3으로 수렴하거나 0,5로 수렴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초기 값을 0 근처로 뿌리면은 그게 결국에는 모델한테 초기 값을 0
이랑 가까운 어떠한 값으로 그나마 이제 최적화된 값으로 찾아라라는 어떠한 일종의 명령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리찌의 효과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찌는 람다를 크게 할수록 초기값을 0근초로 우리가 제약을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수학적인 테크닉 없이 그냥 처음부터 얘는 어차피 경사관법이라는 거를 쓸 거니까 처음부터 0근초로 뿌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쓰지 않아도 리찌 같은 거를 쓰지 않아도 여기서는 이제 개수값들이 연근초로 잘 학습이 되고, 일단 연근초로 잘 학습이 되면은 그 리찌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오버피팅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면접용인 것 같아. 이게 실제 분석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곤란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방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로직이 이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딥러닝 쪽에서 좋은 초기 값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도 되게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배울 때에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아무 초기 값에서나 이제 시작해도 잘 수렴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잘 짜여진 예제일 경우고 굳이 이제 그렇게 뿌릴 필요 없고 연근초로 이제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뺄까? PCR을 쓰기에 되게 좋은 상황은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X1이나 X2나 X3 중에 이제 뭔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다중공통성이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PCR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요런 그 아이디어는 이제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기는 G하고 이제 알파 자체를 그냥 분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환된 디멘전 자체를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길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GPA가 있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있고 그 말하는 시험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토익 스피킹인가? 오픽인가? 둘 다 있나? 오픽인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토익이란 탭스만큼은 아닌데, 일단 얘하고 얘는 일단 좀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정보들이 구성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GPA는 높은데 토익이 뭐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거 두 개는 그게 똑같지는 않은데 또 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영어 자체를 이제 잘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요것도 높고 요것도 높을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약간 미세하게 뭐 그 어떤 그래머나 이런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냐, 아니면은 그 말하는 능력에 좀 특화가 되어 있냐, 그거에 따라 얘가 이제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토익이랑 오픽 같은 거를 이제 쭉 보면은 산점도로 보면은 뭐 이제 요렇게 대충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토익,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면은 토익도 높고 오픽도 높을 때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보다 그 오픽 점수가 낮은 애들이니까 얘는 그냥 그 토익에 좀 더 유리하고 좀 말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을 의미하고, 여기는 그 말하는 능력에 좀 더 이제 그 그래머나 요런 쪽보다 좋은 학생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상관계수가 뭐 0.9999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0.7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죠. 이런 상황인데, 얘하고 얘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요거를 이제 놓고 이제 y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내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놓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요거를 이제 축소를 하고 이제 디멘전을 두 개로 줄여 갖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 이제 디멘전을 두 개로 줄여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G1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하고 두 개는 공통적인 영어 실력 있죠. 공통적인 영어 실력이 이제 G2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제일 작은 G3는 이제 이 G3가 결정하는 거 얘가 좀 더 말하기에 특화되어 있냐 아니면 좀 더 그래머에 특화되어 있냐 이제 이러한 능력이 이제 G3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G1이랑 G2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G1은 그냥 학점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고 G2는 공통적인 영어 실력을 갖고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GPA, 토익, 그다음에 그 오픽 요렇게 이제 세 개의 변수를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변형된 GPA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형된 뭐 영어 실력 요러한 이제 값으로 새롭게 요인을 재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이건 이제 특히 사회과학에서 어떤 이제 잠재적인 요인을 찾아서 분석을 한다 요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활용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을 해도 되는데 PCA를 거친 다음에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일단 수학적으로 다중공통성이 있을 때 안정된 개수값을 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변환된 축소된 차원 있죠. 축소된 차원에 있는 그 축 자체가 뭔가 이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내용이 이게 그렇게 길진 않은데 한 15분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50분부터 그 사형행렬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